당신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고, 저는 영원히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이의 할머니이다. 엄마를 그런 삶에서 밀어낼 순 없어. 희생이요? 너는 그 희생이 필요하지 않고 너의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 필요도 없다. 당신이 여전히 어머니를 편들면 나는 이혼할 것이다. 모든 여정이 시작되는 가정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록 혈연, 사랑, 책임에 의해 결속되어 있지만 때때로 격자는 지리뿐만 아니라 말없는 오해와 상처로부터 온다. 제 이야기는 이 넓은 그림에서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항상 다른 관점, 세대, 그리고 삶의 환경에 의해 도전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부터 손자를 품에 안고 싶은 할머니까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해와 관용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풀어보고 저와 함께 그 답을 알아봅시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날이 초가을 아침이었는데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상쾌하여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던 기억이 난다. 전화가 울렸을 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가 엄마가 네모난 아기라는 소식을 전했고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행복이 퍼지는 느낌, 내 심장은 한 박자 한 박자 더 빨리 뛰는 것 같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삶의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이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왜소함을 느낍니다. 나는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저는 가족의 가장 어린 멤버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 가게에 가서 온갖 애지중지하는 선물을 골랐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행운을 빌어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파란색 스웨터,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고 귀여운 갓난아기, 그리고 아이가 잠들 때 꼭 껴안는 귀여운 곰인형. 울면서 태어난 아기에게 보내는 사랑의 이불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모든 선물. 다음 날, 나는 설레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병원에 갔다. 그런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느낌이 달라졌어요. 저는 밖에 서서 중환자실의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고 피부가 붓지만 연약하고 새하얀 요람에 가만히 누워있다. 나는 조용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다. 천장의 불빛이 내려와 유리에 반사되어 보이지 않는 벽이 나와 조카 사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차가운 유리 위에 손을 얹고 가능하다면 손자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온 가족이 매 순간순간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은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멈췄다. 작은 손은 꽉 쥐고 호흡은 가볍고 얼굴은 천사처럼 우아했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속삭이고 손자가 항상 건강하고 모두에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병원을 떠날 때 나는 여전히 미련으로 가득 찬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오는 내내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알아요. 손자가 태어난 날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핏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바꿀 수 없는 유대감, 생명의 신성한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날이에요. 며느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엄마, 이해해. 너는 어려서 많이 접촉하면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서 정한 새로운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처럼요. 나는 속으로 치솟는 허탈감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가 제시한 이유가 완전히 합리적일 때 어떻게 며느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항상 손자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은 뭉클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아들은 덧붙였다. 엄마, 손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마와 아빠 모두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엄마가 직접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실히 해야 해요.
아들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명료한 요구였다. 나는 아이를 보고 입가에 미소가 굳어졌고 놀라움과 상처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가 말하려던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제 아이들의 작은 가족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개인 가족이 생겼을 때 저는 갑자기 제가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제가 얼마나 기대했던 아이인 조카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는 이것이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아이가 저와 그들의 가족 사이에 놓인 의심이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납득시킬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내 일부는 여전히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세월이 나도 모르게 아들과 나의 거리를 만든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의 작은 기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또한 모든 할머니들이 갈망하는 느낌인 아기의 향긋한 숨결과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기 위해 아기를 품에 안고 싶은 소망을 멈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인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노년을 즐기라고 말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나는 이름 없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이 결혼한 날부터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충분한 가족 식사도 남아있지 않고 아들이 웃거나 하루의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도 남아있지 않다. 대신 긴 침묵이 흘렀고 짧은 만남이 뒤섞여 항상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고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신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녀가 때때로 나를 약간 속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단지 내 가족의 행복과 어린 조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저는 항상 참으려고 노력하며 화해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부담 없이 편안한 시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청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평상시처럼 달콤하고 부드럽지 않고 약간의 피로와 불쾌감이 섞여 있다. 정말 귀찮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손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해심이 많으시지만 저는 할머니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지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거기 서서 마치 내 다리가 더 이상 서 있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허전함이 가득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상처도 섞여 있었다. 그동안 나의 인내와 노력은 며느리에게 귀찮은 감정만 가져다 준 것인가? 혹시 그에 대한 내 사랑이 통제로 오해되는 건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른다. 아들의 작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창백한 달빛이 내리쬐어 아들이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을 비추고 있어 환한 미소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엄마가 되어 평생 동안 나는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인데 이제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아들의 작은 가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구석에 두어야 할까요? 나는 몇 년의 희생과 사랑을 겪었을 때 왜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외로운지 궁금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남편의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부하고 유행에 맞지 않는 사람들. 며느리의 대화에서 우연히 빠져나온 그 말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저는 거기 서서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웠던 순간들, 조카를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순간들, 그리고 며느리와 저 사이의 모든 거리가 일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위로의 말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나는 시간과 함께 내 진정한 감정이 며느리의 마음에 닿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인내와 사랑이 친밀함과 소중함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치 커튼처럼 펼쳐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알고 보니 저는 제 자신을 현혹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남편의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 모든 관심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복도를 떠났는지 기억할 수 없다. 다리가 무겁다는 것만 알고 걸음마다 마음속에 큰 바위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두 세대 간에 채울 수 없는 격차, 두 가지 사고방식을 상기시켜 주었다. 혹시 나의 희생과 사랑이 진부함으로 오해되었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한 가족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었나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백발, 피부는 세월이 흐르면서 쭈글쭈글해졌지만 눈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어떻게 한때 아들에게 사랑받았던 어머니로부터 이제 며느리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고루하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사랑하거나 존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엄마이자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의 작은 가족과의 친밀감을 갈망한다. 아마도 나는 받아들이고 퇴보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며 젊은 세대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 조카에 대한 내 사랑은 영원히 그곳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조용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대도시에 이사를 간다고 발표하던 날,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나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도미하고 자녀가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찾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격차가 가족의 감정을 약화시킬까? 우리는 매주 만났고 함께 모이는 밥상에는 항상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매년 우리는 단지 몇 번만 만나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거리는 지리뿐만 아니라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방식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작은 가족도 정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떨어져 살더라도 우리 사이의 감정은 변하지 않기를 은밀히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 드문 만남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들은 마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짧고 급해집니다. 제가 아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을 때가 기억납니다. 짧고 차가운 답장을 받았죠. 바빠요, 엄마. 걱정 마세요. 비록 도시 생활이 업무와 책임의 압박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되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거리는 점점 아이의 삶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주말 동안 나는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게이트 쪽으로 돌렸다. 아들과 손자의 농담은 이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기억일 뿐이다. 나는 궁금하다. 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던 아침이나 온 가족이 마을 앞 시장에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할까? 그 기억들은 제게는 보물 같은 것이었지만 아마도 남자아이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것일 뿐이며 걱정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바쁜 삶이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간단한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언젠가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큰 아이를 키우던 이 작은 지붕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마치 항상 밝은 집의 작은 불빛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한 번은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 속에서 예고 없이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저는 아이가 엄마를 갑자기 보면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모처럼의 기회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작은 선물과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몇 가지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림이 유난히 길어졌다. 나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다소 당혹감을 느끼며 거기에 서서 문틈이 약간 벌어져 며느리의 차가운 눈이 드러날 때까지 있었다. 미소도 한영사도 단지 짧고 차가운 단어일 뿐이다. 엄마가 너무 불편하게 왔다.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몸을 가누지 않고 서 있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내가 방금 들은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의 열기는 갑자기 꺼졌고 표현할 수 없는 허전감에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의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다. 불편,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맴돌았고 내가 이 작은 가족에 대한 사랑, 나의 등장은 단지 불필요하고 기대되지 않는 것이라는 확언이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 그냥 잠깐 들렀으면 좋겠어. 다음에 엄마가 미리 알려줄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저는 그곳에 잠시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와 제 아들 가족 사이의 거리가 단지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라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여전히 손에 든 선물 가방을 들고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가 바쁘거나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깊은 슬픔은 부인할 수 없다.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아들 가족과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모든 단계는 고려하고 예고해야 하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구석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며 내게 달려올 때마다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언제부터 어머니와 딸의 사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딱딱한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과 삶이 모든 것을 바꾼 걸까? 아들 집에서 낯선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결혼하는 날, 나는 가족의 감정이 더 애착을 가질 뿐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인생에서 동행할 사람을 찾게 되어 자녀에게 기쁩니다. 저는 아이의 집이 언제나 따뜻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들를 수 있는 곳이죠. 웃음과 친절로 환영받는 곳이죠. 하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멀어지는 눈빛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모든 젊은 가족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저는 제 존재가 성가신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어머니와 할머니일 뿐이며 손자와 가까워지고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말, 행동 하나하나를 삼가야 하는 불청객처럼 느껴진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자문할 때가 있다. 나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까? 하지만 저는 단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손자를 만나고 아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하고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제가 자신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즐거웠던 가족 식사는 이제 추억일 뿐이다. 친밀한 대화는 이제 짧은 사교 질문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도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는다. 사람마다 생활 방식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왠지 아물 수 없는 상처처럼 슬픔이 마음속에 스산하다. 어느 날 모녀의 사랑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제가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바랬던 가족의 외부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 때는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으면 좋겠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을 골랐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과일 갈비탕 한 냄비를 끓여 먹기도 했어요. 나는 진정성만 보여주면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집에 발을 들여놓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감돌았다. 며느리는 문을 열러나갔고 여전히 예에 바르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저는 들어가서 말을 걸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마치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것처럼요. 아들은 작업실에서 나와 약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다지 따뜻한 한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물 가방을 주며 말했다. 나는 너와 가족을 위해 약간의 음식을 만든다. 옛날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그는 받아들였지만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감사만 하고 선물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일, 생활 등을 물어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빨리 떠나기를 기다리듯 계속 시계를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손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물었다. 손자 어디 있어? 엄마 못 봤어? 며느리는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주말 학원에 보냈다. 바빠요. 이해해요. 그 대답은 내 마음의 모든 희망을 끄는 것과 같다. 나는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조카들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은 손자를 볼 기회조차 빼앗겼다. 나는 조용히 앉아 이 집에 내가 거인처럼 느껴졌고 아무도 정말로 내 존재를 원하지 않았다. 식사 후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말은 분명한 신호와 같았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조심히 가요.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해놓으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어색하게 대답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 문으로 걸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내 관심과 사랑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아들이 이제 개인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머니와 딸의 거리가 그렇게 깊고 냉정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식사 중에 어린아이인데 과외할 필요 없이 좀 더 쉬게 놔둬야 할 것 같아라고 가볍게 귀띔을 해주자 며느리는 그만 식사를 하고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우리가 손자를 키우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며느리의 단도직입적인 말은 미지근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놀랐다. 방은 유난히 조용해졌고 수저가 그릇에 살짝 닿는 소리만 남았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는 듯 그저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그저 웃고 어색함과 약간의 상처를 숨기려고 했다. 나는 현대 생활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름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떠날 채비를 하기 위해 식탁을 나섰을 때 내 시선은 무심코 부엌 한 구석에 닿았다. 거기에 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 상자는 모든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앙상하게 누워있고 귀중한 물건처럼 구석에 던져졌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서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나는 그 선물 상자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내가 아들 가족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물건을 잘 골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숨겨진 구석에 던져진 그것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 관심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어쩌면 성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감히 묻지 않았고 상황을 더 긴장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은 슬픔을 동반한 듯 묵묵히 차 밖으로 걸어나갔다. 의자에 앉는 순간 차 문이 닫힐 때 마음속의 문을 닫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랑으로 열었던 문은 아들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희망을 주었다. 돌아오는 내내 나는 마음속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나요? 왜 내 관심이 그렇게 얕보이지?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은 더 이상 현대 생활의 표준과 맞지 않는 것일까? 창문을 통해 보니 나무들이 잿빛으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바람에 휩쓸린 낙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슬픔이 아무리 커도 아들과 손자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마도 내가 멀리서 사랑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답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속의 감정을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오후 이웃들이 집에 들러 그녀의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제게 주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내 며느리 게시글과 함께 눈에 띄는 글도 있다. 별표 나는 내 아이가 이전 세대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별표. 나는 화면을 응시했고 마음이 조이는 것 같았다. 그 단어들은 아들 가족에 대한 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으로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내가 희망했던 모든 것이 깨졌다. 저는 그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들 가족을 위한 애정과 희생이 이제 짐으로만 여겨질까 궁금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뒤떨어진 생각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며느리는 서약을 가지고 와서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여기에 서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주 양육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일 뿐이다. 그러면 양쪽 다 편해집니다. 나는 손에 종이를 들고 내 자존심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 위에 한 줄 한 줄의 글을 썼다. 마치 내가 외부인인 것처럼 조카에 대한 내 사랑은 조건으로 통제되고 구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서약한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나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근처에 서 있는 아들에게 물었다. 이게 며느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나의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눈을 피한 다음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사인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대답은 내 마음을 강타하는 것과 같다. 이해해요. 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지키고 유예를 택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키운 적이 있고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제 나와 같은 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서약서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고 눈앞에서 춤추는 듯한 글고들이 있었다. 아들 가족과 저의 관계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단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긴 밤의 외로움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아마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손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일 것이다. 나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고 주위의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고 머리에는 무거운 생각만이 맴돌았다.
나는 책상 위에 누워있는 서약서를 보고 손을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제 일부는 그것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었고,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제 분노가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취약한 이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집을 둘러보았고, 작은 구석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달려왔고, 바느질을 하거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때가 생각났다. 나는 모녀의 사랑이 깨질 수 없는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아이의 삶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일반인처럼 느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게 하고 싶지 않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싶어. 서약서에 서명하게 된 엄마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쪽 끝은 대답할 단어를 찾는 것처럼 몇 초 동안 침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규칙적이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지만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이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차갑고 결단력 있는 또 다른 칼과 같다. 저는 제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가족이 이제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들의 세계였던 제가 이제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고 며느리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솟구치는 슬픔도 막을 수 없었다.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내 사랑은 행동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이들에게 불쾌감만 가져다 주는 것 같다. 어느 날 마당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아들이 전화했다. 처음에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내 안부를 묻고 평소처럼 몇 가지 허황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곧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 살기에 더 적합하도록 가족이 더 넓고 편리한 새 집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리고 온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였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엄마, 이 오래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돈은 우리가 새 집을 살 것을 보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놀라서 수도꼭지를 든 손이 갑자기 떨렸다. 평생을 가족 추억을 담으며 가꾸어온 이 집은 이제 아들의 새로운 생활 공간을 대가로 재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는 침착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얘야, 이곳은 내 집이고 내가 평생 살고 기억을 간직하는 곳이다. 엄마는 팔 수 없어요. 이 집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거절이 아들에게 이해되고 동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즉시 바뀌었고 차갑고 강해졌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다시 방문하러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청천벽력과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꼼짝 못하게 했다. 나는 모든 단어를 잘 듣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 아들이 한 말이라고 믿기를 거부한다. 평생을 사랑과 희생에 바친 내 아들이 어떻게 이제 내가 만나기를 고대하는 손자를 사용하여 나를 강요할 수 있을까? 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마디를 더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잘 생각해봐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낯익은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쳐다보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내가 그를 팔에 안았을 때, 아픈 동안 그를 돌보기 위해 밤을 새울 때, 그에게 보답을 요구할 생각도 못했던 조용한 희생.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아이와 함께 보냈고,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건 이런 무시뿐이었을까? 나는 내 희생이 잊혀졌거나 더 나쁜 것이 내 아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까? 나는 일어나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집을 둘러보았다. 얼마나 많은 슬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가장 신성한 애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들이 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신 강압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침묵의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지금이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때일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더라도 터무니없는 요구에 휘말리게 할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와 조용하고 답답한 공간을 덮었다. 머릿속에 넘쳐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들의 말은 분명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별표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를 방문하러 다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별표 그 말은 상처처럼 반복되어 마음에 새겨졌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모성애가 거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는 사랑과 희생을 다 쏟아부어서 키우게 되었고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것들 나를 위협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평생을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카를 만나자고 애원하는 사람이 된 건가요? 이 집은 단지 4개의 벽과 하나의 지붕이 아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만든 돈으로 벽돌 하나하나가 평생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때 우리 가족의 피난처였고 아들이 어렸을 때 웃음이 울려 퍼졌고 온 가족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옆에 모였습니다. 나는 모든 집의 구석구석, 모든 벽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색되었고 내가 수년 동안 돌보았던 작은 정원을 기억한다. 지붕뿐 아니라 내 영혼, 평생의 기억인 이곳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들의 태도가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약하고 나에게 조금씩 의존했던 아이를 키우던 시절을 기억한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잠과 내 자신의 소망을 희생했다. 저는 그 사랑이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바뀌어도 아들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잊혀진 것 같거나 더 나빠진 것 같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소중히 여길 가치가 없다. 저는 아이들을 변호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현대 생활이 아이를 너무 빨리 휩쓸어 버려서 우연히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해도 깊은 상처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은 부탁일 뿐 아니라 내가 영원히 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품에서 밀려났다는 분명한 징조다. 나는 거기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얼마나 오래 흘렸는지 모른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저와 같은 처지일 수도 있는 다른 어머니들이 생각났어요. 저와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단지 거리감과 냉정함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까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의 대가인가요? 한 살배기 손자의 생일에 나는 아들에게서 초대를 받았다. 갈등과 거리 이후 아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희비가 엇갈려 밤새 뒤척였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 존재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파티를 더 긴장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초대장을 보고 제 피를 가진 조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여전히 내 인생의 신성한 부분이다. 아침 내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은으로 된 작은 팔찌이며 나는 그가 자라서 귀중한 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파티에 가는 길에 나는 마음이 설레고 손자의 미소를 보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한다.
도착했을 때 파티는 사람들로 붐볐다.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노름소리는 분위기에 기쁨이 넘친다. 나는 내가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아들은 나를 반겼고 미소는 약간 어색했지만 여전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웃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 나는 문 뒤에서 우연히 큰 목소리를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고 저는 영원히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이의 할머니이다. 엄마를 그런 삶에서 밀어낼 순 없어.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희생이요. 너는 그 희생이 필요하지 않고 너의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 필요도 없다. 당신이 여전히 어머니를 편들면 나는 이혼할 것이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은 단지 논쟁이 아니라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날이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나 부담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존재가 비록 모든 사랑에도 그들 가족의 행복의 위협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애쓰며 방으로 들어갔다. 둘은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프지만 확고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희 가족의 금이 간 이유라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행복이 상처받는 핑계가 되고 싶지 않아. 어쨌든 나는 항상 너희들이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상황을 잘 이해했고 더 이상 아들이 내 편을 들 필요가 없다. 저는 제 손자가 불필요한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위에 은팔찌를 넣고 조용히 파티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사랑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존재가 아들의 가족이 깨지는 이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저는 낡은 집에 혼자 앉아 어린 시절의 아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는 사랑이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조용히 지켜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거리가 그 사랑을 치유할 수 없는 균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익숙한 집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한 것 같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옛날 가족 사진을 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순진한 표정과 밝은 눈이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세계였고 그가 넘어질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긴 거리나 벽이 아니라 제가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입니다. 아들을 탓하지도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한 부담과 압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내 마음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못했다. 내 존재, 내 사랑이 아들 가족의 행복의 위협으로 여겨질 때 내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제 희생이 그녀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을 며느리 자신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때 희생과 헌신이 어머니의 자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사랑은 자식에게든 누구에게든 간에 균형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한계가 있어야 한다. 파티가 끝난 지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나는 슬픔을 말하지 않고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다. 편지는 길지 않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별표애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평생을 보냈고 나는 그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어. 하지만 엄마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너희 가족의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거리를 둘 때 너희들이 더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한 가족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항상 지켜보고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손자에 관해서는 언젠가 손자가 자랄 때 손자가 원하는 만큼 자주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손자가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별표. 편지를 보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마음의 상처는 가라앉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아들의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후 저는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 작은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고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들을 읽었으며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다. 저는 또한 저와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외로움을 서서히 덜어주는 것은 그 소박한 것들입니다. 매일 저녁 나는 여전히 손자를 생각하고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눈빛을 기억한다. 언젠가 손자가 자라면 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의 가족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저는 항상 그 사랑의 불꽃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들 사이에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등불처럼요. 며칠 후 정원에 앉아 새로 피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는데 나를 놀라게 하고 약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이전에 나에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써준 적이 없다. 호기심과 신중함이 뒤섞인 느낌의 나는 편지를 펼쳐 읽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내가 보았던 강경한 모습과는 매우 다른 다소 나약하고 진실한 어조로 글을 썼다. 그녀는 부모가 자주 다투고 결국 어렸을 때 이혼한 부서진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안, 내정 결핍,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아이도 똑같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하게 했던 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였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부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대한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이 때때로 그녀를 부적절하게 처신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균열로부터 소가족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줄 한 줄 읽고 마음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내가 가졌던 분노와 상처는 이제 갑자기 사라졌고 깊은 공감대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 나는 며느리의 강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는 외모 뒤에 숨겨진 마음이 상처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문득 그녀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두 세대 간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서로에게 압력을 가했다. 저는 제가 친해지려고 했던 때를 떠올리지만 제 열정은 아마도 그녀에게 부담이 되어 그녀가 더 거리를 두고 싶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답장을 쓰기로 결정했다. 나는 며느리가 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랐다. 별표애야, 나는 내가 나에게 편지를 써줘서 고맙고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것들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본 적이 없어서 유감이고
너의 행동이 무심코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엄마는 단지 너희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작은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랑과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당신이 나와 그것을 공유한 것에 매우 감사한다.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도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듣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엄마는 항상 당신을 가족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별표.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와 저 사이의 거리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유하고 듣는 것이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외부인이 이해하기 힘든 각자의 이야기와 상처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캐캐 묵은 기대나 개인적인 상처로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저는 그녀를 인간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감정과 과거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정한 연민과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설날, 작은 부엌에서 혼자 송년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년 동안 그들은 나와 함께 설날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나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뜻밖에도 아들, 며느리, 손자가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자가 내 품으로 달려들었고 작은 손이 나를 꼭 껴안았고 나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함을 느꼈다. 며느리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엄마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어머니도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정말 기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집에 함께 앉았다. 내 옆에 귤을 감은 손자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온 공간을 환하게 밝혀준다. 나는 앉아서 며느리가 어머니, 아내, 며느리가 되려고 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에 대해 그녀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들 역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가족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때 직면하는 압력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부터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장벽이나 오해가 사라진 우리 사이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를 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는 여전히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해 설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작은 집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떨어져 있든 갈등이 있든 가족은 여전히 내 마음이 속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